그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두 개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일단 그 강제연행, 본인의 증언은 있어요. 그 자기가 일본 군이나 일본 관원이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갔다는 증언은 있지만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 있고 어떤 공문서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증언 중에서도 제3자 증언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끌려갔으면은 부모라든지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런 사람 증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안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20만 명이 끌려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3자 증언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분쟁이 되고 있고, 이게 일본한테 먹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빨리 외교적으로 수습을 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주장한다 한국인의 국제 망신이 될 뿐인 거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강제연행 아닙니다. 성노예도 아니고. 당격 간부들 중에서 최소 3명이 남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장 윤미향 대표 남편부터가 간첩 혐의로 간 사람이죠. 일본군 위안부 이제 이용수라고 제일 그 I Can Speak라는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가장 유명한 위안부 할머니인데, 이분이 그 지금 일단 뒷면함 증언이 20번이 바뀌었어요. 20번이. 제가 확인한 것만 20번이고, 이분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 위안부 피해 증언을 2번을 했는데, 미국 의회에 가서도 증언을 하고 프랑스 의회에 가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이렇게 나간 증언이 미국 의회에서 한 증언이랑 프랑스 의회에 나가서 한 증언이 달라요. 국제사회에서 나간 증언도 다르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한 증언은 20번이 바뀌었고,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나간 증언도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동의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끌려간 주체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말을 20번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언제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본인의 증언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보하면 이거 무고죄돼요. 이게 무고죄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위안부들이에요. 이게 상당수 위안부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정대협이 데리고 다니는 위안부들 상당수가 이렇게 증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랑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거의 멘토예요. 이용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멘토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멘토로 모시고 있어요. 이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국정정책, 역사정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저희 미디어워치가 이 기사를 내고, 이 기사를 낸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도 아직 정대협이랑 이용수가 저한테 소송을 못하고 있어요. 이 이용수가 사드 반대 투쟁하고 다니고, 간첩들 탄원서 써주고 다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문책을 할 겁니다. 이 정권하고 같이 반드시 문책을 할 겁니다. 소녀상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됐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소녀상 한 개가 8,500만 원이에요. 에코백, 파우치, 그 다음에 양말, 손수건, 소녀상 넥타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액자, 거울, 위안부 카드 거울, 봄소녀상 차량 스티커, 이런 수십 종류의 액세서리가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배지 종류는요, 수십 가지 종류의 배지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게 정말로 할머니들을 위하는, 위안부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할머니들을 위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을 동원하는 수요 집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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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협은 청소년을 동원한 수요 집회를 중단하라. 정신대 해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수요 집회는 외관상 문화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실체는 미래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강간, 집단강간, 성폭력, 강제연행, 구금, 매춘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수요 집회는 전국의 학생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오랫동안 연습한 공연과 춤, 장기자랑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전쟁 범죄, 성노예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재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성년이 채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쟁 범죄의 일종인 전시, 성폭력, 집단 강간의 개념을 주입시키는 참혹한 현장이 바로 수요 집회였습니다. 수요 집회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자발적 공연, 음악, 노래조차도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범죄인 전시 성폭력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이름 모를 남자에게 성폭행, 학살, 병에 걸려 쉴 수도 없고 나는 가정의 행복도 자식을 낳아 기는 어머니의 행복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과 아동을 학대하거나 정신건강 및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요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의 미명하에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나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대협은 청소년과 위안부를 앞장세워 오로지 정대협을 위한, 정대협에 의한 정대협의 수요 집회를 해왔으니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으로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와 바른교육 실천 행동은 수요 집회가 위안부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이용하여 기부금을 받고 성노예,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주입시켜온 만행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대협의 대표인 윤미향을 고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의 준엄한 단죄로서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들을 백주대낮에 모아놓고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いつまでも心に刻む君のこと忘れたい忘れないきっと静かにここから舞い上がり自由に空飛ぶ鳥のように苦しみすべて解き放たれてゆくまで君が触れたその手を離さないでいて新しい朝 I don't cry 何も見えなくても心に映し出し優しく笑ってる君が見えるようで I sing a song for you覚えてる君の胸にも
つもそばにいてね